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불트랩, 즉 함정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매주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나오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보면서 또 이제 매크로 지표나 그다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제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빨간 고래가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던졌다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일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개인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그 매수 매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빨간 고래까지는 이제 고래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시장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수 매도 벽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21.7K에 그대로 이제 매수 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21.7K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추가로 이제 깨지는지 아니면 맞고 반등을 하는지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 21.7K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CVD 자료에 대한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CVD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고래의 움직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벽을 보고선 저희가 그 가격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뭐 일어나는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는 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제가 UK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깨고 올라온 지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청산맵을 보면서 지금 어디에 이제 매수 매도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올라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 20에서 2일 사이가 굉장히 두꺼운 이제 롱들이 이제 롱을 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숏을 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물대가 없다가 뭐 26K 정도의 이제 숏을 친 세력의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는 해석하기가 이제 되게 용이해요.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롱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내려가가지고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26K까지 매물대가 없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장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현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하락하길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시는 분이 있으시고, 지금 장이 이제 완연한 상승장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같은 경우는 26K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바라보시는 이런 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매물대가 이렇게 20K와 그다음에 이제 26K에 뭉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자료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매수벽이 이제 21.7K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저 강력한 이제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7K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이제 좀 살펴보면서 그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이 상승이 기회냐 함정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매크로 지표부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나오는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어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 고용 지표는 이 지금 매크로 중에서도 경기 침체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금리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침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로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계속 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이 하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왜 자꾸 안 내려가냐, 이게 뭔가 데이터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고용이 굉장히 튼튼해서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은 그냥 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뷰를 전환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좀 강력한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시 미국이 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의 이런 시그널보다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침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매크로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판매가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제 더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판매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이제 10%더 상승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모기지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 금리는 그 전에 금리 인상이 될 걸 미리 선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이 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은 이런 게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모기지 금리 하락이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도 지금 보면은 뭐 그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혹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실의 LH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원래 뭐 15억대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기사 보면은 이제 20억대 밑에는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뭔가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매크로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뭔가 하락을 바라보고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이 고용이 튼튼하고 왜 GDP가 더 예상보다 높고 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더 증가하냐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크로가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간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는 거는 이제 25bp 올리고 이제 더 못 올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기 때문에 과연 2월 달에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1월 달은 매크로 부분이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기회냐 함정이냐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지금 어떻게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지난번 그 불장과 지난번 하락장을 통해서 이번이 어떤 자리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인베스터 델타 프라이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가를 좀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델타 프라이스 모델에서 보면은 인베스터 프라이스가 이제 녹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델타 프라이스가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델타 프라이스와 인베스터 프라이스 사이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기간이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윈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겨울에 78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없다가 2022년도에도 그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얕은 부분이 이제 참여가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간 이 기간을 합쳐 놓으면은 이제 76일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하락장과 그 기간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벗어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지점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인베스터 프라이스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상승장 초입이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이 인베스터 프라이스를 뛰어넘는 비트코인 가격이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선 좀 조정이 있었고 또 추가적인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띄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자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부분에 이 뷰에 제가 이제 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 그 인베스트 델타 프라이스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 19년도 이제 하락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축척이 되어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축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큰 축적이 이번 2022년도, 2023년도 하락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추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하락이 오면 이게 하락이 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메가 불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2018년도 이제 2022년도 이 부분이 축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축척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게 2015년도 모습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의 기운이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가 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이제 지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지금 이제 아까 19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거고, 2015년도입니다. 이제 사이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익이냐 로스 구간이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로스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하락장을 의미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이것만 놓고 봐도. 근데 그 뒤에 지금 델타 값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게 뭐냐면 갑자기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일 동안 이만큼씩 올라가고 그게 하락장을 벗어나는 지표였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하락장을 벗어날 때 14일 동안 이 델타 값이 8.3% 올랐고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14일 동안 10% 올랐고 지금 같은 경우는 14일 동안 이제 12%가 델타 값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하락장을 벗어날 때 이제 나타내는 되게 상징적인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하락장에 굉장히 이제 357일 동안 있었고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완면한 상승장 그 다음에 이제 가파른 상승 이런 게 있었고 지난번 하락장 같은 경우도 이제 13일 동안 진행이 됐다가 그 다음에 완연한 상승장이 있다가 가파른 상승장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125일 동안 이제 하락장이 있었죠. 하락장이 있었고 반복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치 뭐냐면 올드 서플라이 넷 포지션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6개월 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계속 축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은 그냥 쉽게 돌려서 말하면 그냥 안 팔고 있다. 계속 호들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호들하고 있는 호들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이 호들러들이 늘어날 때 점점 이제 불장으로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호들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고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걸 믿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저점에 구매하신 분들이 안 팔고 있다.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팔고 있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은 장이 어쨌든 변했고 좀 뭔가 롱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게 좀 더 이득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뭐 코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펜드 볼륨 에이지 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냐 이런 것들인데 불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불장에서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돈을 자주 막 들어오잖아요. 돈을 막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지금 하락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이게 지금 다시 돈 싸들고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메가 불장일 때 메가 불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불장이면 돈 싸들고 들어올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데이터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인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요만큼 상승만 했는데도 굉장히 돈 싸들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롱텀 홀더들의 MVRV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VRV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추정을 하는데 이 롱텀 홀더의 MVRV거든요. 이거는 MVRV는 여러 가지 지표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 6.5개월 동안 이 롱텀 홀더의 MVRV 지표가 이제 하락장이었었고 근데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1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끝났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롱텀 홀더의 MVRV 지표가 지금 이제 5개월 동안 하락장일 때 2019년도에 하락장일 때 5개월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그게 끝나는 지점에서 완연한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도 결론을 내린 게 지금은 함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단순히 이건 근데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승장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매크로 지표를 먼저 가지고 왔던 이유가 그러니까 하락에 있었을 때 지금은 경제 침체 그다음에 매크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뭔가 불량 초기에 진입을 했다는 모습을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 매수 매도 중에서도 매수에 좀 더 포지션을 가지고 간 상태로 저희가 이제 코인들을 매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표를 저희가 이제 매크로 지표와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글래스노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주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뭔가 리스크 포인트는 없냐?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포인트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제 코인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써가지고 코인의 가격을 올린 세력들이 지금 이제 단기 딱 이제 그 저점이 찍은 거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인을 이제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 근데 이제 3번 찍었죠. 원래 이제 여러분들 차트충들이 잘 아는 건데 뭔가 이게 저항을 3번 맞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대부분 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도 마찬가지로 지지도 3번을 뚫잖아요. 3번을 맞잖아요. 대부분 이제 뚫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한다. 그럼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강력한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 이 세 번째 이 지점이고 저희가 이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뭐 혹은 코인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써가지고 이제 가격이 끌어올린 게 지금 이제 딱 그 만나는 지점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게 지금 리스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요. 이게 이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7K가 과연 뚫릴지 안 뚫릴지 이런 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상승의 초입이라는 시그널이 많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상승의 이제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에 임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자료는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